안녕하십니까. 셀리드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이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드가 오늘 이제 정확히 유상증자가 실행된 날입니다. 8월 23일이죠. 자, 유상증자가 되고 사실 이제 저점을 쭉 만들다가 이 친구가 오늘은 반등이 나왔어요. 네, 지금 보면 시가는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이 친구가 진짜 일반 주주 유상증자한다고? 이거 뭐 진짜 단기적으로 이 돈을 썼으니까 별로네 라고 해가지고 빠졌는데, 결국 증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전 제 셀리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들고 오진 않을게요, 여러분.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상증자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셀리드 유상증자가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기업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가 발행된 날짜는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여러분. 그러면 7월 30일 주가를 볼게요. 자, 이때죠, 여러분. 요때.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4연상을 갔어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이 올라오면서 4연상을 가다가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뜨고 7월 30일 요때 한번 하락이 나와요. 요때 전날에 하락 나온 건 계속 오르다가 4연상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근데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날 유상증자 발표되니까 그냥 9%까지 빠지면서 결국 마이너스 4%로 마감이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뭐라고요? 악재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왜냐? 유상증자, 돈을 들여서 자본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소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 돈을 들여서 결국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식 이거 유상으로 요거 팝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가세요 라고 공모해가지고 샀죠. 사람들이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결론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팔아서 주식을,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주식 수를 늘렸어요. 결국은 자본 조달이 된 거죠. 자본 조달이 된 거예요. 돈을 늘린 거 아닙니까? 왜?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면 뭐라고요? 호재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진짜 크게 적겠습니다. 호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을 호자. 네, 호재다. 왜? 돈을 벌었으니까. 무상증자는 여러분 아예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데 나중에 자본이 조달된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자본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서 결국은 희석,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악재예요. 근데 유상증자는 뭐다? 호재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유상증자가 실시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셀리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추매를 해도 되는가, 얼마까지 봐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고민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바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 진짜 주식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아셔야 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저점에서 항상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에서. 근데 저점에서 잡는 방법 우리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저점에서 잡는 방법 딱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급을 알아야 돼요. 수급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BH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미리 들고 와서 차트를 좀 넓혀놨는데,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왜 이렇게 딱 보기 좋냐면, 여러분 수급이 어때요? 이 날을 기점으로, 이 날이 여러분 자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을 기점으로 수급이 진짜 거의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죠. 수급이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여기 5월 3일 이전에는 정말 많이 안 들어왔어요. 진짜 쥐똥만큼 들어왔다 이겁니다. 돈이, 거래 대금이, 여러분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파는 물량이 더 많으니까 계속 주가가 우하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거래 대금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들어오니까 금방 쭉쭉쭉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까지는 솔직히 진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기에는 당연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난 시점,
여기부터는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단기적인 내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항과 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상 저항과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 제 차트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트랑 뭐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5일선, 10일선, 20일, 60일, 120일 즉 이제 이평선이라 그러죠. 이제 이평선만 가지고 이동평균선 요거 5개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디테일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매물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심지어 장기평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다 있습니다. 자, 저항과 지지가 뭐냐면은 결국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까만색, 보라색, 뭐 까만색 또 매물벽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모두 다 저항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 길에 걸그치는 게 있다면 다 저항입니다. 근데 자, 만약에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라인에 이렇게 지금 다 받쳐주는 이평선이나 또 볼린저 밴드나 이런 것들이 버텨준다? 이런 거는 다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항이 얼마고 지지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내가 진짜 바로바로 대응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내 머리 위로 감이 하나 떨어집니다. 근데 감이 떨어지면 그걸 일단은 맞으면 안 되겠죠. 피해야죠. 근데 피하려면 내가 감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을 보고 있으려면 우리가 이 저항과 지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할 땐 피하고 살 땐 사고 이제 떨어진 거 감이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주워 먹듯이 이렇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뭐냐?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왜 모멘텀이냐? 여러분 일단 모멘텀 글자 이거 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멘텀이 무슨 뜻이냐? 사전적 의미. 자, 여러분 모멘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 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가 나타내는 지표다. 즉 쉽게 말해서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이 여러분 BH입니다. BH. 이 BH라는 종목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엄청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뭡니까? 상승 모멘텀이죠. 근데 그 상승 모멘텀이 무조건 호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으니까 야 이거 1년 내내 계속 오르겠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서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 종목 BH라는 기업에서 자, 임원 한 명이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을 했어요. 횡령. 자, 그러면 횡령을 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주가 나락갑니다. 주가 나락가요. 자, 이런 거 뭡니까? 하락 모멘텀이죠. 근데 이 문제는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 BH라는 회사가 임원 한 명이 횡령을 했는데 진짜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횡령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 쭉 하는데 그 하락 모멘텀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저점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고점을 내가 잘 잡아서 차익 실현을 잘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파악을 하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차트도 보고 심지어 올라갈 종목을 미리 내가 공부해서 체크해가지고 그 종목을 사서 올라가는 걸 직접 맛봐야지 그냥 대충 이 종목 사놓고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주식은 안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 이제 앞전에 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제 지지 라인과 저항 제가 그냥 바로 잡을게요, 여러분. 자, 저항과 지지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자, 저항은 얼마? 8,850원이에요. 50원입니다. 8,850원. 자, 그리고 지지 라인 얼마? 7,500원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8,850원이고요. 저항이 그 다음에 7,5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뭐 끽해봐야 1,3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솔직히 1,300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셀리드 여러분 주가가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 안 되죠. 그럼 10,000원도 안 되는 주가는 호가가 얼마인가요, 여러분?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호가가 얼마입니까? 10원 단위죠. 10원 단위. 그러면 여러분 10원 단위로 1,300원까지 올라가려면 호가를 무지막지하게 뚫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뚫어야 돼요. 즉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수급이 받쳐줘야 되고, 자 만약 수급이 받쳐준다 그럼 8,850원 뚫어서 사실 그 다음 저항이 좀 가까워요. 높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저항이 8,850원 뚫어가지고, 자 제가 만약 저항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만원까지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전에 저항이 있죠. 왜? 제가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저항과 지지를 말씀드렸죠. 모든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이 저항이고, 돌아가는 떨어지는 길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지지다. 근데 지금 저항이 딱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저항 딱 맞고 윗골이 남으면서 추락한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3번 셀리드 모멘텀, 여러분 3번 제가 모멘텀 얘기했습니다. 그럼 모멘텀이 여러분 뭡니까? 셀리드 기술이 이 친구가 왜 주가가 이만큼 17,300원까지 갔나요?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라는 셀리드만의 고유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특허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건 이제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8,850원, 네, 요거는 못 뚫고 지금 살짝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계속 여기서 지금 받아주고 있죠, 물량을. 왜 받아주는지 자 바로 정리할게요. 자, 셀리드가 오를 때는 상한가 뭐 때문에?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술 때문에. 근데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자 단기적 하락 나오고 위험 종목이 되면서 여기서 유상증자 오니까 진짜로 또 한 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유상증자라는 악재, 단기 악재가 사실 주가를 끌어냈지만은 결국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이라고 하는 셀리드만의 상승 모멘텀은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지 라인만 잘 받아준다면은,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전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대응을. 내가 얼마에 보고 얼마에 팔고 이걸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8,850원에서 7,500원 이 구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숨막힐 수 있어요. 아,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캐파를 만약에 제가 넓혀 볼게요. 자, 지지라인과 저항을 제가 넓혀서 여기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넓히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6,000원부터 그리고 9,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과 지지예요.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색깔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빨간색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파란색이 더 쉽죠. 더 쉽습니다. 왜냐? 파란색으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솔직히 말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떨어져서 추매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매했다가 더 떨어져서 또 추매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비중을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대응을 할 때 얼마의 비중으로 추매를 하고 얼마까지 보고 심지어 내가 더 떨어졌을 때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모른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셀리드 타점 그래 나 모르겠다, 심지어 이 교수야 너가 말한 것처럼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즉 넓게는 이 가격, 좁게는 이 가격, 어쨌든 내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배너에 있는 번호 010-2191-7377 여기 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이라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응 구간 정확히 타점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심지어 셀리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제약바이오의 뉴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셀리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응 구간 이거 얼만지, 그러니까 대응 구간만이라도 정확히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는 여기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우리 잘 대응해서 꼭 내 자산을 지키는 멋진 투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였습니다.